자,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시죠. 네. 지난주에 민주당이 이 7%포인트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상승폭으로는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2%포인트 빠져서 이것도 횡보는 횡보죠. 32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34, 34, 34 세 번의 34 횡보를 하다가 또 1%포인트 역시 빠져서 33이 돼서요. 네. 두 정당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2로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7%포인트 급상승을 했다가 지난주에 예, 민주당. 이게 오른 만큼 또 쭉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 2%포인트 살짝 내려왔다. 예, 근데 뭐 예. 국민의힘도 1%포인트 내려왔으니까 예. 양당이 계속 붙어 있는 흐름은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다. 예. 정의당은 2% 많아져서 5%고요. 네.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건 이게 숨고르기를 한 상태에서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가느냐 민주당이 아니면 이게 2%포인트 하락하더니 추가적으로 하락해가지고 더 빠지느냐에 네.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거는 같습니다. 음.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네. 굉장히 그 고착화돼 있는 30% 예, 초중반에서 고착화돼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9월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슬슬 이제 추석 연휴 그렇죠. 추석 연휴 물가 또 민심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있으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예. 추석 민심,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 예. 흐름도 중요하겠네요. 여론의 그렇죠. 흐름. 그 이제 이게 예전에는 이제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했었지만 네. 그리고 작년에는 추석이 이제 코로나가 풀려버린 상태에서 돼서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좋았었거든요. 네. 예, 국정 긍정률이 반짝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추석 때.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물가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추석이 이제 이번 연휴가 약간 길다 보니까 그 해외여행 가시는 뭐 분들도 있지만 네. 이거 뭐 고향도 못 찾아가는 분도 있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상대적 박탈감이 얼만큼이나 이렇게 만연하게 될지 네.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정당 지지율 보면은 질문 이제 했을 때 답변한 지역별 답변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서울에서 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34, 4%포인트 국민의힘이 더 많게 나왔네요.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또 지난 총선 때 독식을 했었고, 근데 지금 지지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 수치가. 예. 이거는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의미하게 보셔야죠. 예. 그래요. 예. 서울은 제가 생각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격돌하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누가 더 세느냐, 아주 약간이라도 세느냐 누가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약간 더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예.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변동으로 보면 아주 큰 변동은 아니에요. 민주당은 0% 그러니까 아예 변동이 없고 네. 국민의힘은 3%포인트 좋아졌으니까 이것도 이제 극히 미세한 변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변동? 요새 이제 정가에서는 네. 이걸 지역별로 봤을 때 그런데 경기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금 격차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경기도 이제 사실 격차는 크게 나진 않는데 네. 경기에서 국민의힘이 한 번도 힘을 제대로 써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가 인천 경기 수도권이죠. 네. 예, 경기가 호남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일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호남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호남 한번 보시면은 13%대 50%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났고 여기서 민주당이 이번 조사에서 1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양당 격차에서 보면은 37%포인트 격차를 유지하면서 네.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거죠. 여기 보시면 대구 경북이 사실 뭐 40%포인트 격차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것처럼 네. 두 지역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셔서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인천, 경기 이쪽이
특히 이제 경기죠. 경기가 민주당이 계속해서 우세한 것처럼 나오니까 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전라화 되고 네. 있다. 호남화되고 호남화 있다.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요. 그것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네. 인접해 있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더라. 흐름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일방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고 아, 대등하지만 극히 미세하게 국민의힘이 더 나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것도 글쎄요. 서울. 그러니까 이게 뭐 표본이나 이제 응답자의 성향이나 이게 또 어디 많이 잡혔냐.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들 서울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 뭐 이것도 중요할 터인데 어쨌든 뭐 일방적으로 어느 당이 앞서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민주당이 의석수, 의석 분포와 비교해 보면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수치상으로는 더 많이 나오는 게 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건 민주당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예. 다음 총선은 우리가 그냥 아유 뭐 다 되겠지. 특히 수도권은 싹쓸이 압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안 되죠. 안 그렇게 된다. 그런 아니한 생각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민심이 두 정당에 대해 모두 좀 서운한 감정도 있고 일부는 또 굉장히 분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다들 조심하셔야 되고 여론을 읽으셔야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압승 글쎄요. 수도권에서 압승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자, 생각했을 때는 예. 국민의힘이 그러면 압승하느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이 열심히 이제 서로 경쟁도 하고 욕도 하고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슨 당들을 많지 않습니까? 네. 좀 이런 당들이 합해서 나왔을 때 국민의힘을 조금 많이 앞서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확률은 있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격돌을 하고 야권 전체를 보면 여당보다는 나은 그런 상황이 될 확률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렇지만, 네. 국민의힘이 압승하거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저는 데이터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일단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격전지에서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민주당 예. 앞서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야권 전체로 봤을 때 앞서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니까 만약에 뭐 지역구 선거에서 야권이 분열되고 1대1 구도가 안 만들어지고 예. 격전지 같은 경우 이런 데서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질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꽤 많죠. 지금 강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지금 그 박정희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 부정률이 60인데 네. 그러면 강서구청장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사하면은 그냥 두 당은 비슷해요. 비슷하고 뭐 5%에서 10% 사이로 해가지고 뭐 나머지들이 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뭐 항상 그래왔지만 사실은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이 단일 대우가 되면 야권 후보가 이기는 거고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한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 구도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양대 정당에서 누가 구청장 되느냐? 네. 그렇게 뭐 지금 당연히 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구도를 그러면 단순화하려는 서로 간의 노력이 있느냐? 네. 그러면은 크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항상 뭐랄까 저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무 그렇게 네. 그 낙관 편향에 빠진다면 구도의 압박을 그냥 좀 뭐라고 할까 너무 경시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안 된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겠지만요. 그렇죠. 뭐 예. 이게 완전히 낙관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거야라고 예. 그렇게 하다가는 또 이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국민들의 목소리 맞습니다. 또 여론의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73% 포인트 그렇죠. 대선 때도. 패배가 나왔던 건데 네. 그 교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당 지지도 이제 붙어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 16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 정치 현안 쭉 예전부터 쭉 보면 아니 야당 대표가 이 단식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아무도 안 찾아가고 있는 거
이건 참 이례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이래죠.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좋죠. 네. 사실 뭐 나이스한 협치를 못 하더라도 사실 누군가가 네. 그 정도로 이제 목숨을 내걸고 뭘 하고 있으면 사실 이게 그 업계에 일종의 뭐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가서 손을 잡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서로 간에 저렇게 하면은 참 저 사람들한테 이게 정치를 맡긴다는 게, 사람이 정치라는 게 사실은 그렇죠. 서로에 사람이 대한, 하는 일인데. 그렇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네.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여권에서 당장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서 예. 말리고 뭐 영수회담을 뭐 여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해볼 예. 테니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십시오라고 얘기 제안을 말이라도 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국난 상황을 이겨냅시다라고 여당 대표가 가서 설득을 하고 네. 손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이것도 조원 CNI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조사. 아주 그냥 딱 부적절하다 49.6, 적절하다가 47.4인데요. 네. 이 부적절하다라는 거를 보시면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나오는 건 굶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밥 건강을 먹고 힘내서 뭐든 해달라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저기 뭡니까? 이런 여론도 있으니 네. 이렇게 국론이 쪼개지고 있구나. 그러면 여당 대표는 당연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 가가지고 한번 네. 팔짱 껴야죠. 그렇죠. 그런 질문, 그런 조사는 없었나요? 여권이 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해 부적절하냐? 여권 인사가 아무도 안 가고 있다. 예. 자, 못 찾았습니다. 그거는 찾아볼까요 지금?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못 본 것 같은데. 예. 아니 어제 김기현 대표가 한마디 하긴 했지만 뭐 멈춰달라, 중단해달라,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말은 했지만 단식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회의 주재하는 곳하고 한 50m 되나요? 바로 옆이에요. 그 말을 회의장에서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만나서 얘기로 풀고, 그게 또 협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가 이렇게 경제 민생 어렵고 하니까 다시 또 손을 잡는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고, 대통령실은 강경하지만 여당은 그래도 좀 다른 거 아닌가? 맞습니다. 여당은 정치하네, 이렇게 판단하고 중도층에서 보수층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치권 네. 자체가 예전에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건 진짜 이런 정도가 아니었고,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도 예. 이낙연 당시 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다 찾아갔었고, 그때 그럼요. 찾아갔을 때 며칠 안 됐을 때 한 6일째인가 7일째인가 찾아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음. 해달라 주장했을 때도 그때도 우원식 대표 찾아가고, 홍영표 대표 이제 바뀐 다음에, 원내대표 바뀐 예. 다음에 또 찾아가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이정현 대표 때는 맞습니다. 여당 대표 단식할 때 야당 대표 추미애 대표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것도 참, 언론에 이런 상황도 잘 보도가 안 되는 것도 참,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글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뭐랄까 좀 서로 간에 손을 맞잡는 모습이 한 번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 그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총선 대비용으로 그러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저는, 예. 상황이죠. 굉장히 여론에서는 좀 이게 찾아가면 더 좋을 텐데,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에게.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 간에 그 같이 먹는 그 우물에 네. 침 뱉는 행위 비슷한 거예요, 사실. 예. 뭐 이 용산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니까, 내년 총선 뭐 정당 있어서는 중요하지만은 또 공천권은 또 어떻게 보면 힘은 용산에 아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바 용산 출장소로 국민의힘이 전락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예. 뭐 이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볼멘 소리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제일 뭐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조용한 여권 대통령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참 정치가 없는 국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여권에서는 이런 판단도 여론에 이제 반영이 점점 되지 않을까? 저는 예.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 2차례 받았습니다. 조사를 예. 이재명 대표가 조사 받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혐의가 있으니까 포토라인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6번째 검찰 소환까지 이제 한 건데 이게 여론이 좀 출렁이게 여론에 큰 영향을 주고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검찰 수사를 저렇게 받고 하면은 뭔가 민주당 지지도가 확 빠져야 되는 5%포인트 빠졌었죠. 지난 작년 10월에는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그렇게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수사한다고 부르고 이러는 정도로는 네. 지금 국민분들은 이제는 내성이 생긴 거죠. 아우 또 부르는구나. 네. 또 부르는구나. 야당 대표 부르고 수사하는구나. 라는 정도지 이게 이제 임팩트가 없어요. 충격이 없는 거죠. 임팩트가 없다. 예, 예. 오히려 검찰이 진짜 탈탈 터는구나. 그렇죠. 이런 이미지만 강해질 수도 있죠. 별로 이렇게 뭐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예, 반응이 별로입니다. 반영이 안 돼요. 검찰 그러면 검찰이 수사했으니까 우리 뭐 대통령이 잘하시네라고 해가지고 네. 긍정률이 뭐 올라가느냐 전혀 오히려 떨어지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는 뭐 이런 게 뭐 정가의 보도 마냥 그렇게 쓰일 수는 없다. 네. 이게 만병통치약 뭐 도끼병만이가 아니다라는 게 최근 경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 뭐 이런 것도 내년 총선 앞두고 임팩트를 뭐 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데 그게 영향은 여론상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러다가 네. 뭐 사실은 방귀를 자주 끼다 보면 뭐 큰 것도 나오니까 네, 네. 진짜 뭐 이따만큼 뭐가 있더라. 이게 뭐 음. 비리의 뭐 덩어리다라고 해서 뭐 캐냈다. 이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렇다면 예, 달라지겠지만. 달라지죠. 하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네. 오히려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예, 이슈 수용도에서 네. 검찰 관련해서 뭐 피로감이 엄청 누적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상황에서 검찰이 또 수사하네 했을 때는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변수가 네. 그냥 상수가 된 거죠. 상수가 돼버렸다. 작은 상수가 돼 버렸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당 지지도는 횡보, 윤 대통령 지지율도 횡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다른 뭐 MBS 조사 어제 나왔던 건 다르게 31%로 2% 포인트 지난주보다는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이 또 이제 해외 순방을 가니까 그렇죠. 이게 또 외교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지 플러스 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국내선 안 보이고 해외에서 예. 외교 일정을 소화하니까 예. 아니면 또 신원식 후보자의 이런 막말 파문이나 아니면 또 다른 또 이슈가 박정훈 대령 이슈가 또 다시 불거져서 나올지 더 주목을 끌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봉신 이사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더 빠른 손돌림, 네, 더 예. 충실한 자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